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텐데 역대급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 링링의 전망을 오늘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13호 태풍 링링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름은 굉장히 귀여운 이름인데 강한 세력으로 한반도를 강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태풍 링링은 이 제주 남쪽 540km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의 먼바다라든지 앞바다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 남쪽 앞바다에는 태풍 주의보가 현재 발효 중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이제 점차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을 들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풍 반경이 350km에 달합니다. 그래서 중형급의 세력이고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은 초속 47m. 그래서 매우 강한 세력으로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제주를 내일 새벽에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후에 호남 서해안, 그다음에 충남 서해안, 경기 서해안으로 계속해서 이 서해안을 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내일 오후 3시 무렵쯤에 서울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 북한 황해도 쪽으로 올라가서 상륙한 뒤에 북한을 관통해서 러시아 해상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태풍은 최근 45년 사이에 이 서해상에서 올라온 서해상에 영향을 주는 태풍 중에서는 가장 강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 내일 새벽부터 해서 내일 한 저녁 무렵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번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시간은 하루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좀 비바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그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비와 굉장히 강한 바람을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비와 태풍을 좀 바람을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비로 먼저 본다면은 이 제주도라든지 남해안, 지리산 부근 그러니까 태풍의 길목에 놓인 지역들에서는 한 100에서 200mm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주 산간에서는 400mm 이상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부지방에서도 50에서 100mm, 충남 서해안이나 호남 지역들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한 15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상대적으로 이제 동쪽 지역에 위치한 지역들이죠. 영동과 영남 지역에서는 20에서 60mm 정도. 그래서 주로 이제 동쪽 지역보다는 태풍의 길목인 서쪽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서쪽 지역 중에서도 지형적인 영향, 그러니까 어떤 높은 산이 있다거나 지형이 복잡한 지역들, 그래서 제주 산간이라든지 제주도,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이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곤파스가 이제 그 링링과 좀 닮았다는 건데 당시의 피해 규모가 어땠습니까? 예, 이 태풍 곤파스가 올라왔을 당시가 이제 2010년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이 순간 초속이 52.4m,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게 됐었고 이로 인해서 1,67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고 6명이 사망하면서 역시 이제 강풍이 워낙에 강하게 불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 피해, 그다음에 인명 피해가 좀 크게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풍 뿌라비룬도 이번 태풍 링링과 비슷한 경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온 태풍인데 이 강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강풍 뿌라비룬은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한 그래서 흑산도에서 초속 58.3m를 기록하게 됐었고요. 지금 태풍 링링이 이제 서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강하게 강풍, 그러니까 바람이 불게 되는 지역들이 도서 지역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도서 지역에서만 시속 200km, 초속으로 따지면 55m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뿌라비룬과 거의 비슷한 이 크기, 강도의 어떤 태풍 바람이 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태풍 뿌라비룬으로 인해서 28명이 사망했었고 2,52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뭐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태풍 곤파스나 뿌라비룬보다도 이 태풍 링링이 보다 더 한반도 쪽에 근접해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뭐 곤파스나 뿌라비룬이 사망자도 많았었고요. 재산 피해도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깝게 접근하는 만큼 네. 이 두 태풍보다도 훨씬 더 강한 어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저희가 철저한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을 기억을 해보면 가을 태풍이 좀 유난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좀 살펴볼까요? 예, 그 태풍이 가장 한반도로 많이 생겨서
한반도로 올라오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8월 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7월 달, 9월 달 순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태풍이 이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역시 이제 이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일본 쪽에 중심을 둔 굉장히 뜨거운 고온다습한 이 공기들이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주로 이제 중국 쪽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겠습니다만 이제 계절이 가을로 되면서 일본 쪽에 중심을 둔 굉장히 뜨거운 공기들이 수축을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일본 쪽으로 수축을 하다 보니까 한반도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리는 시기가 바로 이제 가을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가을철에 태풍이 뭐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겠고요.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강한 이유는 역시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여름철보다는 가을철에 더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 링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만 쪽의 수온이 거의 30도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수면의 온도는 지면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가장 뜨겁죠. 그래서 이제 가을에 찬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식고는 하는데 바다는 연료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천천히 이제 달궈지고 천천히 이제 식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태평양에서의 바다는 9월 달에 가장 뜨겁다. 그래서 이 태평양에 발생한 태풍들이 굉장히 뜨거운 이 수증기를 얻으면서 힘을 더 크게 키우고 이것들이 한반도 쪽으로 오게 된다면 강한 태풍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을철에는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낮은 그러니까 굉장히 궂은 날씨를 보일 때는 어떤 날씨 변화가 심할 때 그러니까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서로 만나면서 굉장히 두 공기가 빠르게 뒤섞이면 강한 비구름이 생기고 돌풍이 불게 되는데 네. 이 가을철 같은 경우가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들이 태풍이 이제 몰고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가을에 선선한 바람들이 내려오는 시기 그러니까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는 시기가 바로 초가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큰 비바람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저희가 태풍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람이 세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동안 태풍들을 쭉 보면 정말 바람이 강했던 태풍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은 지금 그 강한 바람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청자분께서 어떤 점을 좀 대비를 잘 해야 될까 싶네요. 예, 일단은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좀 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예. 태풍이 이제 내일 제주도에 근접을 해서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가정 내 하수구라든지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좀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식수나 비상 식량 등 생필품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가을 장마를 겪으면서 제주를 포함해서 남부지방에 굉장히 큰 이 비 피해를 입었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 뭐 100mm 정도 비가 내리면서 역시 비 피해가 잇따랐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이미 가을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침수나 산사태 위험 지역 에 계신 주민들은 대피 장소나 비상 연락 방법 등을 오늘 좀 숙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업장에서도 하천이나 제방 등 태풍에 취약한 장소의 보수 작업을 오늘 좀 실시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강풍이 몰아칠 때 그러니까 이제 내일에 해당이 될 텐데요. 강풍특보가 내려지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큰 비바람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외출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운전 중이시라면 속도를 좀 줄여주시고 특히 이 태풍이 서해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상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해안가에서 큰 피해가 입을 가능성, 해안가 쪽, 바닷가 특히 쪽에. 저지대, 서해상이나 남해상의 저지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결이 이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해안가의 접근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바람 피해, 그러니까 태풍, 과거 역대 태풍들을 보면 태풍 매미라든지 태풍 룩사 이런 같은 경우는 창문이 깨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부실한 창문은 창틀에 테이프를 붙여서 오늘쯤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지역별로 이번 태풍의 고비 시점을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제주는 말씀드린 대로 남쪽 해상에서는 이미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예. 제주는 오늘 오후에 내륙 지방 같은 경우도 오늘 오후부터는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 호남 지역, 그러니까 남부 지방은 오늘 밤부터 해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청 지역은 내일 새벽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고
됐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내일 아침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 그래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동쪽인 강원도라든지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 오전에 영향을 네.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주는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오늘 오후부터 해서 일요일 새벽까지가 한반도의 최대 고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하루 종일 한반도에 비바람이 몰아친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네. 외출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에 귀 기울이시면서 태풍 대비에 좀 안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